만에 어깨 봤더니 80만 못 갚아주겠다는 얘기야. 세상사 얽히고 설킨 쩐의 관계, 최후의 해결책은 바로 법원의 집행. 채무자들한테 화풀이 대상이죠, 여성이. 맞아요. 우리가 바쁘면은 사회가 잘 안 돌아간다고 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늘어나는 집행, 받아야 하는 사람 못 주는 사람 모두 억울하고 안타까운 법원 집행의 현장을 공개한다. 법원 집행을 앞둔 어느 음식점 앞 집행관과 채권자가 동행했다. 수없이 돈 준다 그러고 안 주고 어떡하면 하겠어요. 얼마 받으셨나요? 한 50만 원, 40, 50만 원. 채권자는 기억 없는 돈을 받기 위해 법의 힘으로 채무자의 살림살이 압류 집행을 신청한 것인데 옛날에 나한테 기다고 안 그러셨냐고요. 기다렸는데 말을 똑바로 했어요. 얘는 말 똑바로 될 거 아니야, 씨. 뭐 얘가 자기한테 1000만 원 주셨어, 이제 2억을 주셨어. 아직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랬잖아. 나 이혼한 1000만 원을 산 거라고 얘기했잖아, 아직. 힘으로 다 돼 있잖아요, 지금요, 이제요. 왜 그렇게 하세요? 아, 좀 조심해요. 제 살이 깡패요? 여기까지 왔을 땐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 이제 싸우러 진짜 뭐가 네가 날 때리다 캔마? 니가 때문에 개껌 왜 물어? 쳐라.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한 채의 양보도 없는 채권자와 채무자. 이들 사이 남은 일은 집행뿐인데 그러나 확인 결과 현재 식당은 채무자와 전혀 무관한 곳. 다시 말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아유, 서로 이렇게 내고 분할해서 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내시겠어요? 마음대로 끝까지 한번 해보라고. 합의점을 찾는 것도 불가능. 돈으로 대립된 두 사람 앞엔 또 다른 집행과 싸움만이 남은 것이다. 내가 월급 200만 원 어깨 받더니 80만 못 갚아주겠다는 얘기야. 전화상으로도 그렇고 원래 그 전에 저 업자들 돈 안 나면 전화상으로 그때 보는 거 아시잖아, 그죠?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너 사람 잘못 골랐다 이 새끼야. 나도 그렇게 해준 것뿐이야. 또 다른 집행 장소는 한 재래시장. 관리비입니다. 관리비입니다. 예. 가시죠.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재래시장 조합과 상인. 1년간 밀린 관리비를 받기 위해 동산 압류 집행 신청을 한 것인데 관리비를 뭐 관리도 아니고 뭐 관리비를 내라고. 채무액은 고작 12만 원. 왜 못 냈던 것일까? 아니 조합에서 내려오셨으니까 내가 먼저부터 얘기를 했잖아. 이 전기불이 나를 평가한 지 3개월 살았으니까 몇 번을 뭐 그래 다만만 띄워주면 내가 조합에 준다고 내가 몇 번을 무조건 그걸 내면은 제가 내 조합도 내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내시 뭐든지 원하려면 내고선. 돈이 없어서라기보단 서로 간의 의견 대립이 집행까지 오게 된 이유인 셈이다. 어쨌든 12만 원하고 비용하고 뭐 이자 때문에 살림살이 압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나왔어. 막상 빨간 딱지를 붙인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돈을 꺼내는 채무자. 이렇게 채무가 소액일지라도 집행은 예외 없이 실행해야 한단다. 채권자가 뭐 신청을 해서 법원에 판결이 났으니까 저기 집행하는 기관에서야 집행 판결에 의해서 해달라니까 방법이 없지요. 대구지방법원의 집행관 사무소. 집행관실은 재판을 받고 판결의 내용대로 권리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집행 신청을 하는 사람들로 끊이지 않는데 신청하기까지 속 타는 사연도 많다. 이 법도 할지도 모르지 이런 데다가 이런 사건 사고 일어남으로써 돈은 없지 뭐 제대로 할 게 없는 게네. 그때 안 갚는 거예요. 안 갚아서 깎아주면 받고 깎아주고 했는데도 전혀 안 갚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법원을 찾은 거죠. 갖가지 집행 신청이 많을수록 덩달아 바쁜 사람들이 바로 집행관들. 신청 접수부터 완료까지 다양한 집행 사건을 처리한다. 부동산 압류 집행도 있고 경매 사건도 있고 자동차 인도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모든 집행에 있어 지휘는 집행관의 목. 이것은 국가가 하사한 업무이자 독립 권한인 것인데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집행하는 그런 강제 집행 절차 뭐 이런 것들을 이 집행하는 업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의 최전선 집행. 집행관은 다시 전쟁터로 나선다. 부동산 경매부터 해갖고 부동산 가처분, 부동산 인도, 뭐 부동산 철거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집행관 한 팀이 보통 하루에 처리하는 집행 건수는 10건에서 20건 사이. 집행 장소는 대부분 채무자의 자택이다.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는 집. 집행 시 집에 사람이 없거나 있으면서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채권자와 증인이 있으면 문은 강제로 열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채무자가 주거를 여기 주거가 한다고는 확인할 수 있는 참여인 2명을
집회 세우고 우리가 강제로 개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저항이 심하다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가 경찰력과 국군까지도 동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경찰력 동원과 강제 개문은 정당한 일로 판단. 집행 시 항상 열쇠 전문가가 동행한단다. 강제 개문은 수차례씩 통보를 한 후 이뤄지는 집행이 막상 문을 열지 못해 불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인기척이 없던 집에서 재무자가 나왔다. 채권자하고 또 시간은 좀 있으니까 협의를 잘 하시고. 뭐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할 필요 없죠. 그죠? 살림살이는 다시 사면 되는 거고 하면 되지. 거액의 가드비 때문에 집행을 당하는 채무자는 거의 체념 단계. 압류할 수 있는 살림살이에 빨간 딱지가 속속 붙는다. 반응을 안 보이는데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급적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원래 그렇게는 규정은 없는데 우리가 채무자 일의 상태를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제 안 보이는데 그런데 이렇게 압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한 동산은 경매를 통해 환가한 후 채권자에게 보상된다. 6천만 원 정도 이상 되는데 유채동산 감정 가격은 거의 한 7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봤습니다. 그 금액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이걸로 채무자 심리적 압박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문을 열지 않는 또 다른 채무자의 집 앞. 예.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예. 자,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면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달 소리 있으면 우편안을 넣고 가이고 되는요. 이건 직접 전달해야 될 서류입니다. 자진 문을 안 열어주면 우리가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예? 아저씨. 예. 얼마나 그냥 저녁에 못 가게 하다가 그래 가야 되냐고. 예, 그거 중요한 서류입니다. 뭔데? 30분 이상 맹렬하게 저항하던 채무자가 문을 마침내 열었는데 그러나 압류 집행을 위해 들어온 집은 변변한 살림살이도 없는 실정. 이런 집 안에 뭘 가져가게 뭐 이까지 트레이닝 갖겠어? 어? 솔직히 기초세가 수급자도 카드 쓰라 해서 내가 어떻게 돌려놓기 하다가 이렇게 되는데 어? 뭐 솔직히 해서 기초세가 수급자 카드 주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주면은 왜 안 썼어야죠? 안 쓴 게 아니라 난 있으면 써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돈을 쓰고 갚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한 일. 허나 갚고 싶어도 못 갚는 딱한 사정을 또 어쩌랴. 못 갚으니까 받아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 나가더라고. 150만 원. 150만 원 없어 내가 못했어요. 그 돈이 뭐길래 씁쓸히 발길을 돌리는 집행관. 현실로 와서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압류할 게 없을 정도로 집행 비용이 안 나올 정도의 재산밖에 없어요. 유채동산이라고. 그런 거 볼 때는 참 이렇게 힘들게 사는 그런 집도 있구나 해서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그러나 갚을 능력이 있어도 일부러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도 있는 법. 어디서 오셨어요? 네팔. 네팔? 예, 사출이래. 외국인 3명이 여기서 임금을 못 받아서 임금을 노동부에 신청을 했고요. 외국인 근로자의 푼돈을 떼어먹고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재산 명의를 바꿔놓은 채무자. 임시 거처지에 살림이라도 압류할 요량으로 가봤는데 최소한 집행 비용은 나와야 되는데 채권자한테 득이 가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득이 안 가요. 이거 2개, TV하고 냉장고 2대인데 저 감정해봐야 돈 10만 원도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집행 비용이 돈 10만 원이 더 들거든요. 자, 불능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대였던 집행이 불능으로 처리되니 채권자의 떼인 돈 찾을 길은 막막하기만 하다. 한 270만 원, 280만 원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신청을 한 건데 이렇게 뭐 공장도 바꿔놓고 이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다 빠져나가네요. 한 주택가의 외진 골목길. 자동차 인도 집행이 시작됐는데 집행할 차는 교묘하게 숨겨놓은 안쪽의 택시. 지금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외진 곳에 갔다 갔다. 집 앞에 대놓은 게 아닌가요, 지금요? 집 앞에 놓으면 채권자 금방 찾아내는데. 자동차 역시 압류할 수 있는 동산 중에 하나. 그러나 바퀴 달린 차 붙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단다. 새벽 4시 반에 나왔습니다. 수익을 유지는 저 뒤에 아파트인데 아파트 주차장 많아도 이쪽으로 숨겨놓고 살고 있습니다. 5년 6년 동안 돈을 안 갚은 채권이기 때문에 좀 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살림살이와는 달리 자동차는 압류 즉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즉석에서 열쇠를 만든다. 외제차들 같은 경우는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그런 거는 제작이 안 됩니다. 견인을 해야 됩니다. 압류할 자동차 역시 채무자에게 수차례 통보를 한 상황. 당사자가 집행 현장에 없어도 인도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단은 그 자동차는 그 신속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인도를 받아서 그 특정 장소에 보관을 시켜놔야지만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주택가의 한 골목. 이곳에서도 집행이 시작됐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집을 비워주라고. 근데 그 임차인이 즉 새 사는 사람이 집을 안 비워주기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우리 그 사무실에 신청을 해갖고 지금 강제적으로다가 집을 비워주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법의 힘을 빌려 강제 이사를 하는 것이 바로 명도 집행. 집행 현장은 주인 잃은 가재 도구만 있을 뿐 당사자 가족은 이미 떠나고 없는데. 갈 데가 없다는 얘기지, 이 사람들. 당장 생활할 것만 가져가신 거예요? 당장 생활할 것만 가져가고 음식하고 여기 보면 뭐 냉장 음식도 그냥 먹을 거 일부 하고 숟가락 이제 옷 일부만 가지고 간 거죠. 하지만 내쫓아야 하는 집주인의 사정도 있다. 이 사람이 여기서 5년째라고 그러는 거예요. 5년째.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월세도 하나도 못 받고 집도 새로 진절로 안 돼가지고 계속 이 상태로 일하고 있는데 봐주는 한계가 있는 거지, 사람이. 받을 수는 있다고 채무자 쪽한테. 두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집행이 끝나갈 무렵 임차인이 이삿집을 찾아가겠다는 연락이 왔는데 언뜻 얄미운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어차피 보관이 들어가면은 그 돈이 또 나가잖아요, 이분도. 그 돈이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냥 이삿짐 저기 차 그냥 한번 와가지고 그쪽으로 실어다 주는 게 보관 책임도 면하고. 첫 번째 주객을 내주시는 거예요? 마음 좋으니까 해주는 거지 뭐. 얼마 안 있어 나타난 임차인. 여기까지 온 데는 집주인만큼 그 역시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터. 그가 내면 끌면 끓던 속은 오죽했으랴. 애들한테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아빠 이사 가는 거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고. 기분은 안 좋지 아무래도. 복잡한 금전관계 정리하는 집행의 마지막 순간. 하는 이나 당하는 이나 씁쓸하긴 매한 가지 아닐까.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돈 때문에 얽히고 설킨 관계. 돈보단 이해와 양보로 해결하면 납불 키며 집행까지 가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